안녕하신지요? 미 대선에서 사용됐다고 하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소로스와 연관돼 있다는 것, 그리고 그 소로스의 재단인 타이즈 재단과 연관돼 있다는 것. 그런데 희한하게도 캐나다 토론토의 중국 타운에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. 이게 우연일까요?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세계의 부자라고 하는 이 소로스가 지금 전 세계의 부정 땡땡을 주도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왜 여기 이 트루도가 들어가 있을까? 그게 이제 저는 캐나다 사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, 사실은. 그런데 이제 일단 이 도미니언의 자금줄을 따라가 보니까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더라. 이렇게 린 우드 변호사가 말을 했었는데요. 바로 중국만 아니라 쿠바로부터도 돈을 후원받았다고 합니다.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서는, 그러니까 쿠바랑 중국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? 이 소로스는 세계화 세력이잖아요. 그리고 특히 그 소련의 그 작은 나라들을 굉장히 없애버리고 러시아로 축소시켰잖아요. 그 힘을, 사회주의적인 힘을.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특징은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이죠.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궁금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 트루도는 얼마 전에, 그러니까 7월 달입니다. 무슨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에서 그 트루도 수상이 인볼브 돼가지고 We Charity라고 그러는 자선 단체를 만들었어요. 그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 단체였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았겠죠. 그런데 그 트루도의 엄마인 마가리트가 문제가 됐었어요. 그 당시에 이 7월 달에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그 돈 모으기를 위해서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서 약 4년간 28차례의 그 스피킹을 했다는 것입니다. 거기서. 그러는데 25만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.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. 뭐 어디 가가지고 강연을 하면 강연료가 김재동 씨인가요? 그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 트루도 수상의 엄마가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떠들썩했었는데 그 뒤로 잠잠해졌거든요. 그런데 이 트루도의 엄마 마거리트라는 사람 이렇게 생겼어요. 젊었을 때죠. 지금은 70대 넘었습니다. 그런데 굉장히 자유분만하고 진보적인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 마거리트가 무슨 일이 있냐면요. 그 아버지 트루도가 이렇게 생겼어요. 오른쪽에 있는 사람. 그런데 이 피에르 트루도라고 그러거든요. 이 사람이 카톨릭입니다. 그리고 결혼한 마가리트도 카톨릭으로 뭐 개종을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고, 여기 바로 쿠바의 카스트로가 나옵니다. 왜 나오느냐? 이게 중요한 것이죠. 왜 나오느냐? 지금 아들 트루도가 저스틴 트루도라고 그러죠. 과연 이 카스트로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
과학적으로 봐서 이 페이스 샤인이라는 게 있대요. 이 시스템이 있으면 누구를 진짜 닮았나를 구분할 수 있는데 94%가 쿠바의 카스트로를 닮았다. 이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. 실질적인 아버지는 쿠바의 카스트로다 이거죠. 아버지라고 하든 피에르 트루도가 아니고. 놀랍잖아요, 이거?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?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현재 저스틴 트루도의 눈매를 보세요. 이 눈썹. 눈썹 부분이 굉장히 카스트로를 닮았죠. 사실은 쿠바의 카스트로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이 아버지 피에르 트루도는 카톨릭이고요. 그리고 마가리트랑 결혼할 때 카톨릭으로 결혼을 일단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마가리트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성이거든요. 그리고 밴쿠버 어디 지역에서 산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죠. 어디 사는지. 근데 이 여인이 심지어는 그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라는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. 그 남자와도 무슨 썸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분방하겠어요. 그런데 이 아들 트루도가 하는 그 체리티에서 돈을 많이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.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패의 고리인 셈인데 이 캐나다도 언론 장악이 아주 심하거든요. 그래서 조용히 어떻게 넘어갔고 보수당 쪽에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.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.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바로 이 투표 시스템 도미니언이라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쿠바에서 중국에서 돈을 대서 이렇게 그 미국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주된 인물은 소로스란 말이죠. 그래서 이 소로스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부정 땡땡을 했다는 것이죠. 결론은 그겁니다. 그런데 이 마가리트와 현재 캐나다 수상인 저스틴 트루도 사이에서 물론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. 이 오른쪽 남자의 아들이라는 거죠. 굉장히 생긴 게 비슷하고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또 쿠바를 방문합니다. 그 아버지 피에르 트루도가 가지고 이런 사진도 찍어요. 요 왼쪽 아기가 지금 캐나다 수상인 것이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연관돼 있어요. 또 놀랍죠. 근데 이제 여기까지 그런 사연을 쭉 얘기를 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로스가 주관을 해서 돈을 대서 아마도 그렇게 쿠바랑 중국의 그 작업을 해가지고 이 도미니언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미국 대선을 지금 결과를 막 바꿔놓은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소로스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핵심 단어가 3개가 있어요. 그것은 ESG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것은 현재 북한을 굉장히 옥죄이는 편이잖아요. 그것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. 왜 소로스는 E를 중요시했냐면 그것은 그 기후 변화랑 연관되어 있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.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그런 자원을 그 마구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기후협약에서 트럼프는 빠져나와서 굉장히 그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런 것을 선호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세계화 세력은 그걸 공격하는 거죠. 우리들은 깨끗한 그런 거를 원한다. 기후변화도 대비한다. 이런 거죠. 그게 E라는 겁니다. Environmental
factor이죠.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. 그게 바로 human rights, 인권이라는 문제입니다. 이게 이제 social에서 S자인데요. 여기에서는 뭐냐면요, 어린이들한테 노동을 시키거나 또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노동을 시키거나 그러면 안 된다,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속사정을 보면은 지금 사실은 인권에 걸리는 나라는 중국도 다분히 인권에 걸리죠. 그런데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고요. 북한을 겨냥하고 있어요. 북한을 막 지금 핵 무기 실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대비하느라고 정신없고요.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권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. 그래서 북한을 오픈하고 싶어도 인권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그 카드를 뒤집는 겁니다.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먹고 살 게 없고 자살하는 판국인데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런 사람들이 나날이 늘고 있고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있고 점점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인권을 내세울 수가 있을까? 상당히 의심이 들죠. 지금 뭐 illegal,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노동을 한다 만다 이거를 거론할 게 아니죠. 인권을 지금 거론할 상황입니까? 사람의 생명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, 사람의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는데 인권을 거론하려면 빌 게이츠를 거론해야죠. 같이 빌 게이츠랑 소로스는 같은 배를 탄 겁니다. 그래 놓고 좋은 단어로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G는 governance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회사를 투자할 때 이런 거를 봐야 된다. 뭐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. 그래서 이거는 투자 요건에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. 뭐 이런 것들이에요.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말풍선이라는 거죠. 그 좋은 단어로 막 치장을 한 겁니다. 실제로는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죽어나가고 뭐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오로지 백신을 무조건 맞아라 이거잖아요. 그리고 이게 미국은 특히 마케팅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그 마케팅의 그 전략이 너무 교묘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것을 부추겨가지고 꼭 해야만 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. 그 마케팅 법이라는 것은 다단계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뭐 지금 비트코인 뭐 코인 투자자들한테도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. 한국에도 보니까. 그런데 그만큼 마케팅의 전략 전술이 뛰어납니다. 한마디로. 그래서 현재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.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매스컴을 통해서 막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매스컴을 쥐고 있는 게 확실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. 이러면서 무슨 인권을 얘기를 하고 난리예요. 그 인권 얘기할 수 있습니까? 솔직히.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고 말이죠. 사람 건강을 이제 해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. 그런데 이것은 60년대에 이태리인가요? 거기 로마웨이 거기부터 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그게 뭐냐면 인구 축소를 해야 된다. 뭐 식량도 걱정이다. 기후도 걱정이다. 막 그런 회의를 했었거든요.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유층은 더 부유자가 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부터 막는 것이 순서이고 큰 집에서
뭐 10명이 살 수 있는 집인데 혼자 사는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